엑셀 책 172페이지고요. 어저께 액세스 기출 문제 풀어봤는데 또 엑셀 기출 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172페이지에 필요한 그 실습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엑셀을 실행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기 예제에 1권 엑셀의 작업 파일 폴더에서 최신 유형 문제 따라하기 폴더에 최신 유형 따라하기 문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암호는 문제에 적혀 있는데 지금 172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이겁니다. 6845%3 암호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꼭 잘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액세스는 솔직히 암호가 있는 채로 써도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엑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암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암호 때문에 뭔가 차단되는 게 많거든요. 나중에 뭐 프로시저가 진행이 안 돼요. 사용자 정의함수나 프로시저가 이 암호에 다 막혀가지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시험에는 알아서 거기서 다 모듈에서 그냥 다 쓸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우린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 암호를 꼭 지우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울 거냐면은 파일의 정보에서 파일 탭의 정보에서 통합문서 보호에 가서 암호 설정돼 있는 거 있죠? 파일 탭에 정보에 통합문서 보호에 암호 설정에 가셔가지고 그 암호 있죠? 딜리트로 지우고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하고 이거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셔야지 파일을 이제 닫았다가 다시 열었을 때 암호를 안 물어봐야겠죠? 네, 그래야지 차단되는 게 없습니다. 네. 집에서도 항상 이거 기출 문제 풀 때는 그 암호를 지우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차단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개발도구 매크로 보안 설정도 시험장에서는 원래 모든 매크로 포함되도록 돼 있다고 했었죠. 모든 매크로 포함되도록 해서 쓰셔야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 번만 해놓으면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또 개발도구 안 나오면 꺼내는 것도 아시죠? 파일의 옵션에 가서 파일 탭의 옵션에 가서 개발 도구를 그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꼭 꺼내서 쓰셔야 됩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집에서도 안 나오는 분들은 안 꺼내면 안 나오거든요. 개발 도구를 꼭 체크해서 꺼내서 쓰시고요.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부터 기본 작업 1시트에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라고 했는데요. B3에서부터 T31에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 6월 9일이 빈 셀인 행에 대해서 학년, 반, 이름, 6월 9일 출석수열을 순서대로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is 블랭크와 or와 메디안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is 블랭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 배운 적 있죠. 값을 그러니까 is 블랭크 가로 안에 뭘 넣었을 때 비었니? 텅 비었으면 true가 나오죠. 비어 있지 않으면 펄스가 나오고요. 메디안은 중간값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출석수의 중간값 이거 구할 때 메디안 함수를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딱 중간에 위치한 값을 찾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봅시다. B3에서부터 T31 영역에서라고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만 잡으세요. 참, 고급 필터죠. 조건부터 제가 착각했네. 고급 필터는 지금 조건부터 적어야죠. 이거는 고급 필터는 항상 뭐 표 전체가 목록 범위가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이 범위는 지금 표 전체 범위를 얘기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조건을 이제 V3에서부터 V4에 적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V3에서부터 V4 영역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러 갑시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작성하시겠습니까? 먼저 V3에다가 V3에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웠죠? 왜냐하면 지금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필드명을 적지 말라고, 여기 없는 이름을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은 어, 항상 그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고급 필터나 아니 조건부 서식이 아니라 지금 고급 필터죠.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수식으로 조건 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렇게 커마 1급은 맨날 수식으로 이렇게 조건을 주는 그 문제로 나오니까 우리가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할 때는 필드명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쓴다. 뭐 할 말이 없으면은 조건이라고 해라.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건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오화 함수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 1이 지금 이거죠. 출석수가 중간값보다 작거나 하는 게 조건 1. 그리고 6월 9일이 빈셀이니 하는 게 조건 2. 이 거나 그러니까 오화 조건이지 않습니까? 네, 오화 함수를 써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or or를 더블 클릭하고 괄호가 열리면 조건 1부터 작성을 할 건데요.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출석수를 찍을게요. 첫 번째 이 레코드의 출석수를 T4를 찍었습니다. T10을 고정시켜도 잘하시는 거지만 열 고정은 굳이 안 해도 고급 필터는 필드 단위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밑으로만 내려갈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T4를 찍고 T4가 작다. 네, 뭐보다?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메디안. 메디안을 더블 클릭해서 출석수의 중간값 다 구해야 되니까 T4에서부터 T31까지를 다 잡을게요. 그리고 이 범위는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그러니까 이 범위는 우리가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죠? 이 메디안 지금 구할 때 여기 막 얘가 같이 막 밑으로 내려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값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옆으로 넘어갈 일은 없는데 밑으로 내려갈 일은 있거든요. 밑으로 얘가 T5로 T6로 이렇게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 내려갈 때 이 전체 범위도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중간값이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절대 참조하고 메디안에 대한 가로 닫고 지금 이게 조건 1. 그다음 컴마 찍고 조건 2는 뭐가 필요할까요? 6월 9일이 빈셀이니 결석을 한 사람이 지금 뭐 6월 9일에 이런 빈셀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컴마 이후에 is blank가 필요합니다. is blank. 가로 안에 텅 비어 있는 셀이면 true가 나오는 함수였죠. 그럼 is blank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 안에 비었니? 뭐 가로 안에 에러가 떴니? 뭐 정보 함수였죠. is blank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 안에는 6월 9일에 제일 첫 번째 데이터를 또 찍어요. S4. 이것도 뭐 S 열을 고정시켜도 말리지 않겠지만 열 고정 안 해도 밑으로만 내려갈 거기 때문에 필드 단위로만 계산하니까 그대로 괄호 닫을게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비어 있는 값을 만나면 아마 true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은 비어 있지 않아서 펄스가 되겠지만 is blank의 특성상 이런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true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건 2가 완성된 겁니다. 그럼 조건 1, 조건 2, 오화에 대한 가로 끝에서 다 쳐야죠. 가로 잘 닫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true인지 펄스인지 나왔겠네요. 지금은 펄스가 나왔습니까? 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조건 1, 컴마 조건 2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보니까 다 가져오는 게 아니죠. 학년, 반, 이름, 6월 9일 출석수열을 순서대로 표시하라고. 그러면 학년, 반, 이름 이렇게 잡아놓고, 또 떨어진 거 잡을 때는 우리가 또 컨트롤 키 눌러서 잡지 않습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또 6월 9일하고 출석수 이렇게 딱 잡아서 컨트롤 C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카피를 하고, 어디에 결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X3, X3이면 위치가 여기죠.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세요. 저처럼 하여튼 학년, 반, 이름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뭐 6월 9일 출석수 붙여넣기 따로따로 해도 좋고요. 하여튼 조건 내용은 여기 하여튼 요거대로. 그 다음에 결과에 필요한 필드 준비가 됐으면 이제 고급 필터를 걸어 봅시다. 표 안쪽에 찍고 하세요. 안쪽에 한 칸만 찍고 데이터에 고급 단추를 눌러서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 그러면은 목록 범위 자동 잡히죠. 이 목록 범위는 전체 데이터 범위고요. 조건 범위에 뭐 이상한 거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먼저 이게 예제 파일이 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 여기 지우고 하세요. 딜리트로 지우고 이렇게 잡으면 아마도 크라이테리아라고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면은 저 뭐 앞에서 했던 범위를 그대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나온 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범위를 제대로 인식한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제 파일이 뭔가 돼 있던 걸 지웠다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어. 그 복사 위치도 저기 또 잡으면 또 아마도 뭐 extract 막 영어로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일단 딜리트로 지우고, 헷갈리면 딜리트로 지우고 이렇게 딱 잡아보세요. 기존의 범위를 재인식한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네. 아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2번 문제로 가서, 그 다음 2번은 E3에서부터 S31 영역에 대해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범위 E3에서부터 S31 영역을 잡고 할게요. E3에서부터 S31이 여기죠. 이렇게 잡고 할게요. 원래 조건부 서식은 그 문제에서 지정해준 영역 잡고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열 번호가 홀수이면서 E3에서부터 S3 영역의 월이 홀수인 열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해라. 보통은 우리가 조건부 서식 문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잡아서 행 단위로 뭐 조건에 맞는 사람이 뭐 김유준 씨면은 그 레코드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바꾸는 것을 보통 많이 합니다. 네, 맞는 그 레코드에 대해서 서식을 바꿔라.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열 방향으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이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잡고 하라는 말이 지금 좀 특이한 거거든요. 네, 특별한 건데 이렇게 해서 월이 그 열 번호가 홀수면서, 그러니까 열 번호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A, B, C, D, E. 그러니까 열 번호가 홀수. 네. 그러니까 뭐 3, 여기 5, 그다음에 7, 뭐 이런 거. 네. 뭐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열 홀수 열, 9, 뭐 이런 거, I 열, 뭐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호가 홀수면서 또 월이 홀수냐? 네. 월이 홀수인 열. 뭐 월이 홀수는 건 이 3월 달은 홀수 맞으니까 얘네들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열 전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서식을 뭐 바꾸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짝수 열은 안 들어와야 되죠. 네. 4월 달은 안 들어와야 되죠. 네. 근데 또 5월 달은 또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막 5월 달은 또 막 들어와야 되고, 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잡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으로,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세 규칙으로 와서 수식으로 작성하겠어 해가지고
수식은 는으로 시작을 해야죠. AND 함수가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조건이 지금 보면은 조건이 두 개잖아요. 해당 열 번호가 홀수니 하는 게 조건 1. 그 다음에 E3에서부터 S3 영역의 그 월이 홀수인 게 조건 2. 이 면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AND 함수를 써가지고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ND 가로 열고 먼저 열 번호가 홀수냐 하는 거는요. 이 컬럼이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그냥 열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는 컬럼 해서 이거는 뭐 말 그대로인데 컬럼이 열이란 뜻이니까 내가 뭐 C2셀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C열이니까 3이 나올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는 3. 네. 그러니까 1, 2, 3 할 때 이 3. 로우 함수 반대로 로우 함수를 넣었다면은 로우 함수 안에 C2를 넣었다면 그거는 2가 나왔을 겁니다. 네. 행 번호를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우는 행이고 이 컬럼은 열을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컬럼 함수를 써가지고 내가 딱 찍었을 때 이제 뭐 E3, 뭐 F3, 뭐 G3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 거거든요. 옆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열 단위로 검사를 해야 되니까요. 밑으로는 못 내려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컬럼을 써서 하여튼 E 3을 찍어서 3행만 고정시킬 거예요. 3행만 고정시켜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열은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냅둘 거고요. 3행만 고정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컬럼 안에 저 E3을 찍으면 F3, 뭐 G3, 뭐 H3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 열 번호가 4, 5, 6, 7 막 이렇게 나올 거, 5, 6, 7, 8 이렇게 막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홀수니? 라고 물어보려면 또 is odd 함수가 홀수일 때 true를 돌려주는 함수죠. is odd의 반대말은 is even이 있습니다. is even 하면은 짝수일 때. 네, 그러니까 odd의 반대가 even이거든요. 그러니까 홀수일 때 true를 돌려주는 함수죠. 그럼 여기서 뭐 할 거냐면 is odd 함수를 먼저 쓰고 홀수일 때 true가 나오는 함수니까 그다음 가로 열고 컬럼 함수를 쓸 겁니다. 컬럼 또 가로 열어서 컬럼 가로 안에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 3을 찍되 이 3은 얘는 행만 고정시킬 겁니다.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F4번을 한 번만 누를게요. 저 보통은 열만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건부 서식은. 근데 얘는 이제 오히려 열 방향으로 해서 막 서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행만 고정하는 식으로 3행만 고정. 그래서 3행 안에서만 옆으로 쫙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는 열은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됐으면은 컬럼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네. 컬럼에 대한 가로를 닫았으면은 이게 또 is odd에 대한 가로도 닫혀야겠죠. 이 가로를 신경 써야 됩니다. is odd에 대한 가로도 닫아야 됩니다. 이 가로 안 맞으면 또 막 오류가 있다고 안될 거거든요. is odd에 대한 가로도 잘 닫았어요. 가로를 신경 써주세요. 이 컬럼에 대한 가로, is odd에 대한 가로. 그럼 이까지가 조건 1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홀수가 나왔으면 홀수 열이면 true가 되겠죠. is odd의 특성상. 아까 is blank처럼 is odd는 가로 안의 값이 홀수일 때 true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로 안의 값이 만약에 5가 나왔으면 true가 될 거예요. 6이 나왔으면 false가 될 거예요. 그다음 컴마 찍고 이제 조건 2로 넘어가는 거죠. and의 조건 2는 또 월이 홀수니 똑같이 is odd를 또 써야 될 것 같아요. 컴마 이후에 is odd 가로 열고 이번에는 월이 그 홀수냐 하는 걸 물어봐야 돼서요. month 함수를 쓰면 돼요. 컬럼 대신에 이제는 month를 쓸 거예요. month 가로 열고 방금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month 가로 안에 이 3셀을 찍고 이것도 F4번을 한 번만 눌러서 3행만 고정시켜서 월이 month 안에서 이제
추출이 될 수 있도록 옆으로 가면서 추출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4월 달 막 추출되고, 그러면 이거는 또 펄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3월 달인 거는 트루가 될 건데, 이즈 오드 안에서 우리가 먼스를 추출하고 있으니까요. 4월 달로 넘어가면 펄스가 될 거고, 5월 달로 넘어오면 다시 트루가 될 거고, 6월 달로 가면 펄스가 되겠죠. 네. 원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이즈 오드에 대한 가로도 닫고. 네. 이게 지금 조건 1, 그다음 컴마, 조건 2. 그리고 마지막에 엔드에 대한 가로도 끝에서 잘 닫혀야 될 것 같네요. 네. 가로가 끝에서 또 닫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3개가 닫히는 거네요. 끝에서. 그죠? 서식 단추를 눌러보세요. 서식을 바꿔보시죠.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표준색 노랑,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식을 채우기 탭에 가서 노랑 색깔로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했을 때 바뀌는 게 있습니까? 저처럼. 네, 이건 좀 어렵게 나왔는데 조건부 서식이. 네, 조건이 이렇게 조건 1, 조건 2 이렇게 작성이 된 것입니다. 괄호 같은 거 잘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잘못 나왔으면은 이 범위를 이렇게 잡고 다시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로 가서 규칙을 편집하면 되겠죠. 내가 만든 규칙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네. 이렇게 조건 1, 조건 2 작성한 겁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엑셀 책 그 173페이지에 그 내용을 보고 있고요. 엑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네, 기본 작업 2시트에서 또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기를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트 보호하는 거 우리 배운 적 있죠? 네. 그러면은 또 기본 작업 2시트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 작업 2시트로 오세요. 여기서 시트 보호하고 통합 문서 보호도 통합 문서 보기 설정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4에서부터 T31 영역에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하라고.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 허용, 시트 보호 해제 의무는 지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 작업 2시트에서 일단은 시트 보호할 때 기본적으로 모든 셀이 다 잠겨 있기 때문에 여기만 지금 잠그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만 잠그고 수식 숨기기 적용할 거 해서 보호할 거다. 그러면 저번에 했는데 일단은 전체를 선택해서 여기를 딱 찍어서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서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서 보호 탭에 가서 잠금을 푸세요. 부분 잠금돼 있네요. 이거 지금 하여튼 어떻게든 다 풀어야 돼요. 체크를 아예 꺼야 돼요. 한 번, 두 번 눌러서 체크를 끄세요. 체크를 끄고 그리고 나서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잠글까요? 문제에서 얘기한 E4에서부터 T31 그러니까 E4에서부터 T31 범위를 잡습니다. 이렇게네요. 여기는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해야겠죠. 보호 탭에서. 근데 이런 걸 쓰려면 잠금이나 숨김을 쓰려면 검토의 시트 보호를 클릭하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죠. 네, 잠금 숨김을 체크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의 시트 보호를 클릭하겠습니다. 시트 보호할 때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허용하시오 했습니다. 뭐 잠긴 셀이든 뭐 여기 잠궜잖아요 방금. 잠기지 않은 셀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든 선택하는 거는 허용하겠다. 네, 둘 다 허용하겠다. 뭐 그 외에 뭐 셀 서식을 허용해라, 열 서식 허용해라 그런 것도 나올 때가 있었죠. 근데 그런 말은 없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그대로
찍는 거는 허용하겠어. 근데 잠긴 셀은 이제 편집은 안 되게 되죠. 우리가 잠궈놨으니까 소식 같은 것도 안 보이게 되고 내용 같은 것도. 네, 그래서 암호는 지정하지 말라 했으니까 암호는 지정하지 말고 그대로 확인하세요. 확인하면은 이제는 바깥쪽에는 뭐 편집이 자유롭지만 방금 잠근 셀은 편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본 작업 툴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B3에서부터 T3100만 1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일단 보기 탭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 이미 아니구나. 지금 1페이지가 지금 이렇게 문제에서는 B3에서부터 T3100만 1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점선을 잡고 드래그를 해야죠. 여기 점선을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네, 또 이 점선을 잡고 드래그해서 그렇게 1페이지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절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됐나요? 네. 지금 잘 맞네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기본 보기, 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여튼 지금 보기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했을 때 이런 선이 이렇게 그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절해서 점선 아까 쫙 그 나와 있었잖아요. 그 조절을 딱 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네. 됐으면 이제 계산 작업 시트로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173페이지에 엑셀 책 173페이지에 이제 계산 작업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이런 계산 작업이 어려우면 제일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른 작업들을 먼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분석 작업이나 뭐 기타 작업의 프로시저 빼고는 좀 또 할만하니까 계산 작업을 좀 나중에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좀 쉬운 것부터 먼저 해놓고 부담스러우면 해볼게요. 지금은 구분과 성별을 표시하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에는 구분과 성별 사이에 하이픈 기호를 추가해서 표시한다. 기본형 여자 이렇게 나오도록. 근데 concatenate는 그냥 합치는 함수입니다. concatenate는 여러 개의 텍스트를 합치는 함수고요. vlookup 알잖아요. 우리 vlookup으로 일단은 구분과 성별을 찾아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형이면은 기본형 나오고 그다음에 하이픈 넣고 뭐 그 뒤에 또 성별 넣고 concatenate로 그걸 합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concatenate는 는 concatenate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하나로 조인 시킨다고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여기에 텍스트 1에다가 뭐 A를 넣고 텍스트 2에다가 하이픈을 넣고 텍스트 3에다가 B를 넣으면 확인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A는 이거 가져오면 되고요. B는 이거 가져오면 되겠죠. concatenate에서.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잘 표시가 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조인 시켜줄 거니까 하이픈하고 이렇게. 네, 그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D4에 와서 는 일단 vlookup 함수를 쓸까요? vlookup.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부분 끊어서 하면 좋습니다. vlookup을 더블 클릭해서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lookup value는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표의 첫 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조회해야 될 표의 첫 열에요. 네, 표를 이렇게 다 잡을 거니까 우리가 표를 만약에 이렇게만 잡을 거면 표의 첫 열은 구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표를 우리가 이렇게 다 잡을 거니까 표의 첫 열은 코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코드에서 찾아야 되니까 이거 두 번째 이 사람의 코드 값인 bm c4를 찍겠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할 표고 표 2를 다 잡겠습니다. 절대 참조도 해야겠네요.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는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열 번호. 일단 9분을 가져올 거거든요. 9분. 네, 그러면 2번. 그리고 나중에 성별 가져올 때는 3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컬럼 인덱스 넘버는 2번. 네, 그럼 이 BM을 여기서 찾아서 이 사람의 9분을 가져올 거니까 2번으로 하고 성별 가져올 거면 3번으로 하면 되고 지금 9분과 성별이 다 필요할 거거든요. 2번 마지막 레인지 룩업은 어떻게 찾을까요?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BM이면 BM 정확하게 찾으라고 펄스나 0을 써야겠죠? 빵. 네, 확인할게요. 확인하고 이거 잘라내기 하세요. 더블 클릭 들어가서 아니면 저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잘라내기를 하십시오. 는 빼고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해놓으면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 문제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컨캐터네이트를 쓸 겁니다. 네, 컨캐터네이트를 바로 적어보세요.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여기서 텍스트 1에는 방금 잘라내기 했던 거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그 다음 텍스트 2에는 그냥 하이픈 빼기 마이너스 기호 하이픈 빼기를 넣고 그 다음 텍스트 3에는 바로 붙여넣기 하세요. 컨트롤 V. 컨트롤 V 한 다음에 뭐만 바꾸면 될까요? 아까 열 번호를 기본형이 아니라 이제 우리 남자 그거 가져와야 되잖아요. 성별. 성별 가져오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열 번호가 2번이 아니라 3번으로. 그죠? 이거를 3으로 바꾸면 되겠죠. 네. 확인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쭉 채우기도 해봅니다. 잘 나오는지.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또 2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가입 나이 코드를 이용해서 가입 금액을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입 금액은 코드와 가입 나이로 표 3에서 이제 찾아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드에 대한 또 나이에 대한 그런 가입 금액 코드가 뭐 BM이고 나이가 뭐 이 사람 24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겠네요. 그죠? 20세 이상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이쪽으로 가서 이 사람은 13,200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가입 금액으로. 무슨 하여튼 이렇게 인덱스 함수를 써서 찾아오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덱스를 먼저 불러야 되겠네요. 네, 몇 번째 이 표에서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 네, 그렇게 인덱스를 써가지고 할 겁니다. 는 인덱스를 선택해서 함수 마법사를 또 불러보세요. 인수 목록 그대로 확인하고 여기서 array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네, array를 어떻게 잡을지는 뭐 여러분 마음이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array를 잡을 때 데이터 범위 찾을 데이터 범위 그리고 절대 참조는 꼭 하세요. 밑으로 또 채우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되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 그러면 이제 로우 넘버 행 번호죠. 우리가 지금 데이터 이렇게 잡았으니까 행이 지금 1, 2, 3,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BM이면 뭐 1번이고 SM이면 2번이고 뭐 그죠? 뭐 SW면 4번이고 뭐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매치가 필요하겠죠.
매치를 쓸게요. 로우 넘버에서 매치 가로 열고 매치 가로 열었으면 매치의 가로 안으로 들어갈까요? 매치의 룩업 밸류, 매치의 찾을 값은 이 사람의 코드, 이 첫 번째 이 사람의 코드를 찍겠습니다. 매치의 룩업 밸류는 이 사람의 코드인 C4 찍고 그다음 룩업 어레이 찾을 범위 여기서 찾아야겠죠. BM인지 SM인지 SW인지. 네, 룩업 어레이는 이렇게 단 이 범위는 어떻게? 절대 참조 F4번. 또 채우기 할 때 또 같이 막 내려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 매치 타입은 어떻게 찾을까요? 세 가지 타입 중에서 BM이면 BM 정확하게 찾아야겠죠. 정확하게 네, 0 그리고 안 끝났습니다. 어 얘는 이제 행번호를 구한 거고요. 다시 인덱스로 올 겁니다. 앞에 인덱스 찍어서 네, 인덱스 딱 찍어서 오세요 다시. 그래가지고 컬럼 넘버도 이제 다시 매치를 쓸 겁니다. 근데 컬럼 넘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인덱스로 다시 앞으로 와야 되고요. 인덱스 찍어서 행번호는 이제 1, 2, 3, 4 네. 열 번호는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컬럼 넘버가. 그래서 컬럼 넘버에서도 나이에 대해서 이 나이가 몇 번째 있는지 여기서 몇 번째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네, 그것도 바로 매치가 찾아주면 돼요. 네, 매치로 찾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매치를 쓸게요. 역시 괄호 열고요. 매치 괄호 열었으면 또 두 번째 매치의 괄호 안으로 올게요. 네, 두 번째 매치의 괄호 안으로 와서 매치의 룩업 밸류는 매치의 찾을 값은 바로 나이죠. 비포. 네, 이 사람의 나이 비포. 그리고 룩업 어레이는 찾을 범위는 바로 어, 여기 이렇게 잡을 겁니다. 항상 매치의 찾을 범위는 아까처럼 한 열이나 지금처럼 하나의 행으로 잡아 주셔야지만 매치가 되알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이 범위 어떻게 할까요? 절대 참조 F4번 눌러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0, 10, 20, 30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매치 타입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첫 번째 있나, 두 번째 있나, 세 번째 있나 이제 이렇게 찾을 건데 매치 타입은 얘는 24인데 아까처럼 정확하게 찾으면 될까요? 뭘 써야 될까요? 0은 안 될 겁니다. 아까처럼 BM이면 BM 정확하게 찾는 게 이건 안 먹히겠죠. 0을 쓰면 결과 안 나오죠. 그죠? 24인데 딱 맞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마이너스 1을 써봐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은 어, 내림차순 정렬돼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60세고 여기가 50세, 뭐 40세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가는 경우는 마이너스 1을 쓰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오름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1을 쓰거나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네. 근데 어느 거 하나는 안 나왔죠, 방금. 마이너스 1 쓰면 안 나오잖아요. 그럼 1을 쓰면 되는 거죠. 네, 확인해 보세요. 이제는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류가 왜뭐 뭐좀 하면은 그건 괄호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이 괄호 닫아주겠다는 소리입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밑으로 채우기를 해봤을 때 가입 금액들이 잘 나오게 되는지 이렇게 인덱스와 매치를 사용해서 구한 거죠. 인덱스 안에서 매치가 행번호, 열번호 이렇게 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찾을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잡았고 행번호 이거 구할 때 지금 한 거고 여기서 몇 번째 있나 행번호 구할 때 쓴 거고 이거는 열번호 여기서 나이가 몇 번째 있나 할 때 네, 열번호 구한 거고 네, 그 다음 174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늦게 오신 분들도 172페이지에 보면은 그 암호가 있으니까 그 우리 필요한 그 파일 열어가지고 암호 꼭
특히나 암호를 지우고 하셔야 됩니다. 암호를 지울 때는 그 파일에 여기 통화문서 보호의 암호 설정에 가서 암호를 꼭 나중에 지우고 딜리트로 지우고 저장까지 하고, 그러니까 암호 설정되어 있는 걸 꼭 지우셔야 되고요. 지금 뒤에 사용자 정의함수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암호 있으면 꼭 딜리트로 지우고 확인하고 저장까지 하고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차단되는 게 없습니다. 닫았다가 다시 열었을 때 암호를 안 물어봐야 됩니다. 엑셀은 하여튼 기출 문제 풀 때 꼭 암호를 지우고 하셔야 돼요. 174페이지로 왔고요. 표 1에 가입 나이와 표 4의 나이를 이용해서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표 4의 M21에서부터 M27 영역에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M21에서부터 M27 영역이 여기죠. 여기고 여기는 그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 계산된 값을 두 자리 숫자로 뒤에 그 명을 추가하여 표시하고, 그 외에는 미가입으로 표시하고, 일단 프리퀀시 함수가요, 빈도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프리퀀시 함수의 특징은 는 프리퀀시 해가지고 데이터 범위, 구간 범위 이렇게 해서 구간별 그 빈도수, 발생 빈도수. 근데 이거 배열 수식입니다. 배열 수식. 동시에 계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뭐 이렇게 이 나이대에 대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 나이가 지금 데이터 범위가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범위가 될 것 같고요. 구간은 지금 나이대에 해당하는 건데, 구간은 여기를 잡으면은 딱 얘가 얘기한 대로 뭐 빵세에서부터 10살까지는 몇 명이 있고, 뭐 11살에서부터 뭐 20살까지 몇 명이 있고, 딱 그렇게 되거든요.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11에서 20,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딱 잡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구간 세팅이. 예. 이 다음 값부터 딱 잡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뭐 프리퀀시로 한번 구해 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대신에 이거 다 잡고 해야 돼요. 애초에 시작하실 때 이거 배열 수식이라서 이 칸을 저처럼 이건 하나만 잡고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 7칸을 다 잡고 이 상태 그대로 는 FRE 입력해서 프리퀀시 함수를 더블 클릭. 괄호가 열리면요. 데이터 범위는 그냥 나이에 해당하는 범위 B4에서부터 B39까지 B4를 찍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한 번에 쭉 잡을 수도 있죠. 네, 이거는 동시 계산 들어가는 거라서 뭐 절대 참조도 큰 의미 없습니다. 절대 참조하고 싶으면 F4번 눌러서 해도 되지만 큰 의미 없고, 컴마 찍고 빈스 어레이 구간 범위는 제가 방금 이렇게 잡으면 딱 이 나이대로 딱 세팅이 되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빈스 어레이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것도 뭐 절대 참조는 큰 의미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데이터 어레이와 구간 범위를 쫙 잡았으면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동시에 다 잡고 지금 계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발생 빈도수가. 근데 끝난 거는 아니네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텍스트 함수를 뭐 쓰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텍스트 함수는 표시 형식을 만들어주는 함수 아닙니까? 그래서 표시 얘가 그러니까 0이면 미가입,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제 7명 뭐 이런 식으로 07명 그런 식으로 텍스트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 함수 아시죠? 텍스트 함수는 우리 이렇게 는 텍스트 해가지고 표시할 값을 쌍따옴표 안에 형식 이렇게 딱 줘가지고 이 표시할 값에 대해서 이 형식대로 표시하는. 근데 이건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이죠. 셀 서식의 표시 형식.
우리 컨트롤 1번에서 표시 형식 주는 그런 함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한 거를 표시할 값으로 쓸 거고 형식은 이제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을 여기서 정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건을 줘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 숫자 뒤에 그 명을 붙이고 그리고 뭐 어,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또 어떻게 하고 뭐 다른 조건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잘라내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리퀀시로 구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 연결됐거든요. 다 연결됐기 때문에요. 뭐 다 잡고 하셔도 되지만 이거 하나만 바뀌면 다 따라 바뀔 거거든요. 얘 하나만 바뀌면 지가 알아서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첫 번째 수식 들어가서 있잖아요. 더블 클릭 들어가서 잘라내기 하세요. 프리퀀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찍고 해도 돼요. 다 영향을 한 번에 딱 받게 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식에서 프리퀀시 이거 잘라내기 해봐봐요. 컨트롤 X 잘라내기 하고 텍스트 함수 쓸 거예요. text 텍스트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함수 마법사 불러보세요. Shift F3 그리고 value는 방금 잘라내기 했던 거 붙여넣기 할게요. 그러면 또 배열 수식으로 인식합니다. 이게 마법사가 좀 똑똑해서 배열 수식 잘라내기에서 붙여넣기 하면 마법사 안에서 배열 수식으로 인식되거든요.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포맷 텍스트는 셀 서식 대하상자의 표시 형식인데요. 쌍따옴표 안에다가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냥 셀 서식에서 조건 줘가지고 뭐 형식 바꾸고 대괄호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 줘가지고 그거에 대한 형식 바꾸고 그런 거 세미콜론 이후에 또 조건 또 줘가지고 형식 바꾸고 그런 거 한 적 있잖아요. 쌍따옴표 안에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쌍따옴표 안에 제가 먼저 대괄호 해서 어, 큰이 0보다 네, 대괄호 닫고 그러면은 숫자 뒤에 명을 붙여라. 근데 문제에서 숫자가 앞에 그 한 자리면 0이 붙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6명이 아니라 06명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06명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0명이 아니라 00명 하셔야 돼요. 왠지 아시죠? 네. 샵샵 하면 안 돼요. 샵은 0을 표시 안 합니다. 그 자리에 0을 표시 안 합니다. 네, 샵샵 0 하면은 앞에 0이 표시가 안 날 거지만 0을 쓰면은 불필요한 0까지도 다 표시가 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 자리 숫자더라도 앞에 0이 표시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샵을 쓰면은 여기 샵을 쓰면은 그 불필요한 0은 표시 안 합니다. 그래서 빵빵명 그다음에 쌍따옴 그 세미콜론 딱 찍고 이제 두 번째는 0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0일 때는 그냥 그 미가입으로 표시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또 대괄호 해서 이꼴 0 0이면 그거는 미가입이야.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 닫는 거죠. 이렇게요. 저처럼. 그러니까 0보다 크면은 숫자 뒤에 명을 붙이고 그냥 0이면은 미가입이라고 표시해.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나오겠지만 확인했을 때 또 빵명이면 미가입이 나오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잘 나왔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배열 수식입니다. 이거 배열 수식. 네. 그러니까 밖에서 입력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밖에서 입력하시는 거라면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마무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엔터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4번 문제로 갈 차례네요. 뭐 제가 세 문제 맞추는 게 목표로 했는데 이런 배열 수식이나 또 어려운 막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계산 작업 문제가 제일 어렵죠. 4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가입 나이 코드 가입 기간을 이용해서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을 표 5에
P22에서부터 또 T25 영역에 구하라고 하네요. 영역을 잘 따라가 보시고요. 뭘 구하는 곳인지. 어, 단 오류 발생 시 공백으로 표시를 해라 이런 말이 있고요. 에버리지와 if와 또 if error 함수 사용하라는 말이네요. 배열 수식이라고 합니다. 왜 배열 수식을 쓰는 건지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뭘 구하는 겁니까?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 그러니까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근데 그냥 평균이 아니라 이 코드 BM인 사람들 그리고 또 나이가 또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가입 기간을 그 조건 1, 2 뭐 이런 거 만족하는 사람들의 그 평균 가입 기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버리지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공식 혹시 기억나십니까? 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는 에버리지 해가지고 가로 안에 if가 따라 붙어야 되고요. 어, 조건 1, 조건이 2개 이상일 때는요. 또 if의 가로 안에서도 원래 조건이 하나일 때는 if가 조건을 바로 줄 수 있지만 조건이 2개 이상 되면 또 조건에 대한 값을 열어가지고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조건 3 있으면 곱하기 조건 3, 뭐 조건 4 계속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컴마 이후에 계산 범위 이게 이제 에버리지 if를 사용한 그런 배열 수식 조건 2개 이상일 때 공식입니다. 그럼 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건 1은 일단 이 코드가 BM이냐 또 조건 2는 뭐 나이가 또 이런 나이대냐 그런 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P22에 와서 는 에버리지 불러볼게요. 에버리지를 더블 클릭하고 가로가 열리면 if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if, if를 더블 클릭하고 또 가로가 열리면 어, 조건이 하나면 바로 적겠는데 지금 조건이 막 2개 이상 되면은 조건에 대한 가로를 또 여기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if의 빨간색 가로 안에서 조건에 대한 이런 핑크색 가로가 열려야 되고요. 그럼 조건 1이 일단 코드가 BM이니 하는 거 물어보려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저기 코드의 범위를 다 잡으세요. 저처럼 C4에서부터 C39. 이 범위는 절대 참조. F4번 눌러서. 네, 그죠? 절대 참조해야겠죠. 얘가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양방향 채우게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이꼴 BM인 거 있느냐? BM.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밑으로는 내려가야 되지만 옆으로는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밑으로는 내려갈 거지만 옆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앞에 달러? 5. 그러니까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이렇게 저처럼 5 열만 고정. 그럼 가로 잘 닫고 이게 조건 1은 그 다음에 곱하기 조건 2에 대한 가로 열고 두 번째 조건은 또 나이가 이거 0세 이상 뭐 20세 이상 30 이게 0, 20, 30 이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0, 20, 30, 40 그래서 조건 2에 대한 건 또 나이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의 나이를 그 찍고 비포 비포가 아니 비포에서부터 또 B39까지 다 잡아야죠. 배열 수식이니까 이거는 네. 비포에서부터 B39까지 다 잡고 절대 참조 F4번 네. 이 범위도 뭐 이 나이 범위도 밑으로 막 내려가고 막 옆으로 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아 0세 이상이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크거나 같니 빵 얘를 찍어요. 크거나 같니 얘를 딱 찍어요. P20. 근데 이 P20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밑으로 내려갈 때 밑으로 같이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옆으로 복사할 때는 옆으로 또 넘어와야 돼요. 20, 30 이렇게 넘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행만 고정시켜야 될 것 같아요.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그래서 조건 2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조건 3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조건 2에 대한 가로 닫고 조건 3가 또 20세 미만이니 하는 것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곱하기 그래서 조건 3에 대한 가로까지 열어야 됩니다. 이거는 저처럼 똑같이 나이에 대한 범위를 또 잡으시고요. B4에서부터 B39 F4번 절대참조도 하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20세 미만이니 그럼 작니? 작다? 얘를 찍어주시면 돼요. P21. P21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옆으로 30, 40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21행만 고정을 시키고 조건 3에 대한 가로 닫고 이렇게요. 네, 저처럼 이렇게 해서 조건 지금 1, 조건 2, 조건 3까지 그리고 이제 컴마 해서 계산 범위 컴마 이후에 계산 범위는 value if true일 때 이제 이 조건 1, 2, 3 다 만족할 때 우리가 평균 뭘 구할 겁니까? 에버리지로 평균을 구할 범위. 결과적으로 가입 기간의 평균을 구할 거 아닙니까? 가입 기간, 평균 가입 기간을 구할 거니까 에버리지로 계산을 할 범위는 가입 기간의 범위를 잡겠습니다. 저처럼 F4에서부터 F39까지요. 네, 절대 참조도 하세요. F4에서부터 F39도 밑으로 막 옆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if에 대한 가로와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까지 잘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네. 나왔습니까? 밑으로 채우고 또 옆으로 채우고 해보십시오.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이 보이네요. 그죠? 근데 아까 전에 문제에서 뭐 그런 말이 있었죠. 어, 오류일 때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류가 나오는 게 있는가 봅니다. 그 조건에 맞는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이 수식 방금 구한 수식 첫 번째 수식을 이제 잘라내기를 합시다. 근데 하나만 찍고 하세요. 어차피 이게 또 다시 채우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 잡고 하시면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거는 따로따로 이렇게 옆으로 밑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한 칸만 찍고 하시고 저 위에 그냥 이거 잘라내기 하세요.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저 오류인 경우는 공백으로 표시하는 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제. 그거 할 때는 문제에서 얘기한 if error 함수를 쓰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이거 잘 구하신 분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고 컨트롤 X 잘라내기 하십시오. 네, 잘라내기를 하고 어 하여튼 지금 이제는 if error 함수를 쓸 겁니다. if error 함수 특징이 값 또는 식 넣고 뒤에 오류일 때 표시할 값, 표시할 내용. 네, 그러면은 이 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뭘 표시해. 그리고 오류가 없으면 식 그대로 돌려준다.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바로 그냥 이제 if error를 지금 잘라내기 하셨죠? 지금 에버리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에버리지로 구해놓은 이 내용을 지금 잘라내기를 하셨죠? 방금. 그러면 if error를 쓰세요. if error. if error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부르세요. 마법사 불러서 value에는 방금 그거 붙여넣기 할 거예요.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오류일 때 표시할 값은 뭐죠? 값이 오류인 경우는 value if error일 때 값을 반환시킨다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은 오류가 아니지만 오류가 뜨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런 것들은 공백으로 표시를 해야죠. 쌍따옴표 2개 이렇게 넣어서. 네, 됐으면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하고 어, 채우기도 해보세요. 밑으로 채우고 옆으로도 채우고 이렇게.
그럼 이제는 공백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렵죠? 네. 근데 아무튼 요거 딱 구해가지고 배열 수식으로 이거 딱 구해가지고 이거 잘라내기 해가지고 이게 그 if의 가로 안에서 조건이 또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 1에 대한 가로, 뭐 조건 2에 대한 가로, 막 조건 3에 대한 가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컴마 이후에 계산 범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값 또는 식이었고 그리고 오류일 때 표시할 내용은 이제 이렇게 공백으로 처리를 하고 뒤에 쌍따옴표 두 개가 나온 거죠. 공백으로. 네,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인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 fn 가입 상태를 작성해서 표일의 가입 상태를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호가 걸려 있잖아요. 암호를 안 지운 사람은 파일의 그 정보에 통합문서 보호에 그 암호 설정에 가서 꼭 그 확인해 보세요. 암호 설정에 가셔가지고 암호가 지금 남아 있는 분 지워야 돼요. 딜리트로 지우고 확인하고 반드시 저장을 하고 다시 열어주세요. 네. 저장하고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셔야지만 됩니다. 저장하고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차단 그 사용자 정의함수가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 암호 때문에 걸려서 안 돼요. 사용자 정의함수. 어 그럼 먼저 우리가 저 FN 가입 상태 작성하러 갑시다.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갔었죠. 비주얼 베이직 왔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삽입에 모듈로 작성한다 하는 거 아시죠? Alt F11 삽입의 모듈. 그래서 밑에 또 네모 상자에 적혀 있는 대로 적어 봅시다. 밑에 퍼블릭 펑션에서 적혀 있잖아요. 퍼블릭 펑션 해가지고 함수 이름이 fn 가입 상태 가로 안에 있는 가입 기간, 미납 기간. 제가 이런 거는 이제 오타를 안 넣도록 신경 써야 된다고 했었죠. 함수 이름이나 인수들은 오타를 안 넣도록 신경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중에서 미납 기간이 0이면 정상. 미납 기간이 2초가면 휴면 보험. 그 외에는 미납 기간과 개월 미납을 연결해서 표시라고 했습니다. 어, 네. 그러면 이게 if then else를 일단 쓸 건데 또 else if도 써야 될 것 같아요. else if 해서 또 조건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해볼까요? if 해가지고요. 일단 조건이 미납 기간이 들어오는 미납 기간이 크거나 같니? 가입 기간보다 then enter 이게 조건이네요. 큰 조건이죠. 그래서 해지 예상, 기면 해지 예상. 그럼 함수 이름 이꼴 반환시킬 값으로 참일대 실행문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럼 함수 이름이 fn 가입 상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fn 가입 상태 이꼴 해지 예상 엔터. 그리고 else 저도 지금 신경을 엄청 쓰고 있거든요. 여기 내가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도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저도 나중에 찾으러 들어오는 게 더 귀찮아가지고 if 다음에 잠깐 띄웠는지 신경 쓰면서 작성하셔야 돼요. 해지에 상상 따옴표 붙였는지. else 해서 지금 엔터 해서 어,
이제 그 외에 미납기간이 그러면 가입기간 미만인 것 이제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인 것들이잖아요. else가 그 밖에 나머지는 그 미만인 것들 중에서는 또 미납기간이 0이면 정상. 그러면 이거를 또 복사해 보아요. 이 두 줄을. 위에 이 두 줄 있죠. 위에 이 두 줄을 딱 복사를 해요. 컨트롤 C. 복사해서 밑에 붙여넣기. 붙여넣기를 하고 앞에다가 else를 붙일 거예요. 여기 if 앞쪽에다가 else. 그럼 else if 조건 2가 되는 거죠. 그 밖에 나머지 중에서 else를 딱 붙여주시고 그러면 그 밖에는 이제 그 밖에 나머지들 중에서 이거 안 되는 것들 중에 뭐라고요? 미납기간이 0이니 그럼 미납기간 이꼴 0 할 거예요. 미납기간 이꼴 0 이렇게 고치고 미납기간이 0이면 뭐라고요? 정상이래요. 정상. 엔터. 또 계속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줄을 복사해 보세요. 이거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어 그리고 또 뭐라고요? 미납기간이 2초가이면 휴면보호. 그러면 큰이 2. 그러면 휴면보호. 엔터. 그리고 그 외에는 미납기간과 개월 미납을 연결하여 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else. 아, 그냥 제가 뭐 여기 else를 왜 여기다 적어? 이걸 지우세요. 죄송합니다. else를 저기 밑에 왜 위에 적은 멍청한 짓을 했네요. 네, 이렇게 어차피 else가 붙었기 때문에 else if로 그 밖에 나머지 중에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else가 나와야 됩니다. 네. 엔터.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해지 예상. 그 다음에 그 밖에 나머지들 중에서 else가 붙었기 때문에 그 밖에 나머지들 중에서 이제 또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정상. 또 그거 안 되는 것들 중에서 또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휴면봉. 그리고 그 외에 싹 다, 그 밖에 나머지 싹 다들은 이제 뭐라고요? 그 외에는 미납 기간과 개월 미납을 연결해서 표시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FN 가입 상태 이꼴 미납 기간은 그냥 적으면 되고요. 그럼 들어오는 미납 기간 숫자가 나올 거고 M% 연결 연산자를 쓰고 뒤에다가 뭐 개월 미납이라는 글자가 붙어야 돼. 그러니까 쌍따옴표현에 개월 미납 이렇게 엔터. 뭐 미납 기간 그 숫자 값이 만약에 2면 뭐 2 그렇게 나와서 뭐 개월 미납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로 뭐가 필요합니까? end if 이렇게 다 적고 나서도 이런 걸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else, and if 이런 것도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M% 앞뒤로는 띄어쓰기 잘 하시고요. 그런 걸 확인해 보세요. 이런 거 FN 가입 상태, FN 가입 상태. 네. 저는 계속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죠. 오타를 안 넣으려고. if 다음에 한 칸 띄워야 되고요. 네. else if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다 됐으면은 이제 구해 봅시다. 파일에 닫고 들어가기. Alt Q 빠져나가서 문제에서 이 함수를 사용해서 가입 상태 H4에서부터 H39에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H4셀에 와서 는 FN 가입 상태 나오죠? 더블 클릭해서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가입 기간은 이 첫 번째 이 레코드의 가입 기간, 또 미납 기간은 첫 번째 레코드의 미납 기간 이렇게 네. F4, G4 이렇게 각각 넣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휴면 보험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뭐 정상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까?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 해지 예상. 그러니까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 네. 하여튼 뭐 다 맞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저처럼 작성이 되면 된 거고요. 뭐 노란색 줄이 쫙 하고 막 오류가 있다 하는 사람은 오타를 넣어서 그런 거죠. 뭐 미납 기간인데 뭐 미남 기간으로 하고 막 이상한 말 적으면 뭐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거를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잘 보시고 그다음 이제 피벗 테이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이제 분석 작업 문제 3번으로 이제 넘어왔고 어 계산 작업은 이렇게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좀 틀려도 여기 피벗 테이블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분석 작업 1시트로 와볼게요. 우리 저번에 피벗 테이블 배운 적 있죠? 피벗 테이블은 요약 계산을 하는 표였습니다. 근데 피벗 테이블 할 때 그때 아마 음,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져오는 어,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그러니까 데이터에 원래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로 액세스를 가져오는 게 좀 많이 나오고요. 대부분 액세스 이걸로 가져와야 되고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조건에 맞게.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요. 지금은 보니까 문제에서 출석부 관리 CSV 데이터를 가져와라. CSV는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뭐뭐.csv나 txt 파일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텍스트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지금은 데이터에 텍스트로 할게요. 그러니까 ACCDB 파일 가져올 때는 대부분 ACCDB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는 이 쿼리로 가져오고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세요. 지금은 텍스트 CSV 파일 가져와야 돼서요. 데이터에 텍스트로 할 겁니다. 여기 시험장에서는 외부 데이터의 위치가 지금 172페이지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172페이지 앞에 보면 외부 데이터의 위치가 C 드라이브에 여기 적혀 있네요. C 드라이브에 OA 폴더에 있다고 외부 데이터 위치가. 액세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DB C 드라이브에 DB라는 폴더에 있다라고 적혀 있고요. 엑셀은 OA 폴더에 외부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시험 칠 때는 C에서 OA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 최신 유형 작업 파일에 그 최신 유형 따라하기 폴더에 주석 관리가 있겠죠. 네, 선택해서 텍스트 파일은 이제 가져올 때 열을 나누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쉼표로 구분됐니, 뭐 세미콜론으로 구분됐니, 탭으로 구분됐니 이런 그 구분 기호니 뭐그 필드를 나누는 기준 네, 그런 것들을 처음에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일단 얘를 선택해서 가져오기. 그러면 1단계가 방금 얘기했듯이 필드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쉼표나 색과 같은 문자로 나눠져 있니? 아니면 너비로 나눠져 있니? 지금 쉼표로 되어 있는 것 같죠? 구분 기호로 분리된. 네. 머리글 체크. 머리글. 이게 머리글이잖아요. 이게. 네.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이게 머리글이야. 필드명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딱 맞으면. 번호, 학년 이런 거 필드명이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행은 머리글이야. 하는 걸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그 구분기호가 탭이 아니라 쉼표입니다. 네, 쉼표 체크. 탭을 끄고 다음. 그 다음에 서식 같은 경우는 어, 문제에서 딱히 말이 있네요. 학년, 반, 성별, 이름, 출석수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번호 필요 없습니다. 열 가져오지 않은 필요 없는 애들은 선택해서 열 건너뛰는 거. 학년은 필요하고요. 반 필요하고요. 이름 필요하고 성별
필요하고 출석수만 필요하니까 3, 4, 5, 6월은 필요 없네요. 3월 건너뛰임, 4월 건너뛰임, 5월 건너뛰고, 6월 건너뛰고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학년, 반, 이름, 성별, 출석수 이렇게. 네, 됐으면 이제 마침할 때 마무리로 이거를 체크하라는 말이 있죠. 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고 피벗 테이블로 바꿔야 됩니다. 표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하고 피벗 테이블로 바꿀 거고, 네, 이걸 체크를 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피벗 테이블이. 그래서 위치는 그림을 보면서 설정하는데요. 그림을 보면 A3죠. 시작 위치가. A3. 표의 시작 위치가 A3죠. 필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에 따로 떨어져 필터하는 부분 없이 A3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 같고요. 확인할게요. 그리고 체크, 피벗 테이블로 해서 A3로 가져오겠어. 확인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필드 목록 창에서 우리가 저번에 했듯이 막 드래그해서 넣으면 되는데요. 그림을 봤을 때 제일 찾기가 쉬운 게 일단 값이에요. 값. 값은 함수로 계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출석수.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나오는 거는 값이에요. 출석수, 평균 출석수 막 뭐 그렇게 나오는 거는 네, 뭐 학생 수, 뭐 이런 거, 평균 출석수, 평균 학생 수 이런 거는 어, 평균 출석수와 학생 수, 그건 하여튼 값인 것 같아요. 숫자로 막 나오는 애들은 값이고요. 어, 일단은 값으로 쓰는 애들은 출석수 이런 거는 어, 레이블 안 써요. 그러니까 필터는 지금 없어요. 필터는 표 위에 따로 떨어지는 영역이거든요. 따로 떨어져 필터하는 영역은 아예 없고, 여기서는 이제 바로 시작하니까 필터 부분은 지금 생략돼 있고, 값은 일단 출석수는 값으로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년, 반 이런 거 그림에 보면 학년이나 반 이런 애들은 행 레이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쪽들은 행 레이블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열 레이블이거든요. 네, 그래서 행 레이블이냐, 열 레이블이냐 그런 거를 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학년을 행으로, 그 다음에 또 반도 행으로, 반도 행으로. 네. 그리고 열은 뭘까요? 남녀의 방향이 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별이 열입니다. 성별을 열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그 평균 출석수와 학생 수 몇 명인지 나오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출석수는 평균을 구한 것 같고 이름은 개수를 구한 것 같습니다. 값으로. 네, 이름의 개수 하면은 그게 학생 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몇 명인지. 그러니까 출석수를 일단 값으로 넣고요. 얘는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야겠죠. 값필드 설정에서. 잘못 넣었으면 체크를 풀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넣어보세요. 출석수를 값으로 평균으로 바꾸세요.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에서 평균으로. 합계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그 다음에 이름도 값으로 넣어보세요. 이름을 왜 값으로 넣냐면, 어, 그 인원수를 구해야 돼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에 뭐 개수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여튼 이거는 또, 개수로 나오면 그게 인원수가 되는 거죠. 그림에 봤을 때, 어, 이렇게 10명, 뭐 3명, 5명, 이렇게 맞죠? 네. 그리고 출석수 필드는 참.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 계속 피벗 테이블 그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요 형식으로 하는 것은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에서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었죠. 레이아웃 쪽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하세요. 압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행 레이블, 뭐 열 레이블 이렇게 나온 거는. 근데 개요 형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압축했다가 막 개요했다가 막 이렇게 테이블했다가 해보세요. 다 달라지지. 근데 개요 형식이 그림하고 딱 맞는 형식이고 문제에서 개요 형식으로 하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석수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값필드 설정해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소수 자릿수를 그 0으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 평균 출석수 원래 뭐 이렇게 잡고 해도 되는데 평균 출석수 여기에서 값필드 설정에 가보세요. 값필드 설정에 가보시면 거기에 또 표시 형식을 어, 값, 그 표시 형식을 요걸로 눌러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하여튼 이거 평균 출석수 클릭해서 얘만 지금 이름은 또 우리가 표시 형식 바꾸는 게 아니라서 평균 출석수 부분만 표시 형식을 따로 바꾸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 잡고 그냥 해도 되거든요. 컨트롤 1번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평균 출석수만 따로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필드 설정에서 여기서 표시 형식을 클릭해서 표시 형식은 숫자로 하되 소수점 자릿수는 빵으로 해라고 하는 것 같네요. 네, 문제에서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네. 그리고 확인하면 이제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름 필드는 개수로 계산하는 거. 근데 이름은 개수로 들어가 있고 근데 값필드 설정에 가서 일단 이름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또 학생 수로 변경하라고 값필드 설정에서 바꿔주세요.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에 가면 이거를 학생 수로 바꾸면 되죠. 네, 확인. 학생 수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빈 셀은 별표로 표시하고 레이블에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텅 비어 있는 셀들이 별표로 나왔으면 좋겠답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 빈 셀에 대한 표시 같은 거 어디서 하냐면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합니다. 네, 이런 것도 시험에 좀 중요한 건데 어, 빈 셀에 대한 표시나 뭐 피벗 테이블의 뭐 이름이나 막 총합계 표시 여부나 이런 것들도 그냥 마우스 오른쪽 쉽게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 가보시면요. 거기에 마우스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면은 어, 빈 셀에 대한 표시 특히 이거를 자주 출제하거든요. 별표, 아스트리크. 아니면 옵션은 여기도 있습니다. 분석 탭에도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여기 분석 탭에서 여기 옵션 눌러가지고 여기 옵션에서 어, 해도 되고요. 네,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피벗 테이블 옵션 이렇게 가도 좋고 빈셀에 대한 표시를 아스트리크 별표 뭐 오류 값에 대한 표시를 뭐 물음표로 하면 뭐 물음표 막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레이블이 지금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 맞춤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여기서 할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 체크. 빈셀에 대한 표시는 레이블,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그런 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확인하면은 잘 맞네요. 네. 그림하고 똑같이 됐으면 됐고요. 참고로 막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없애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험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 요거를 그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것도 분석 탭에서 합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 탭에서 보면은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 있죠. 요거를 껐다 켰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앴다가 네, 여기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표시했다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림하고 똑같아졌으면 됐습니다. 항상 디자인 탭에서 이런 레이아웃, 네, 레이아웃 같은 거 아까 개요 형식으로 하고 뭐 총합계가 만약에 표시가 안 되면 총합계 막 해제했다가 막 또 뭐 설정했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레이아웃도 잘 맞춰야 됩니다. 네, 이제는 175페이지로 넘어와서 분석 작업 2시트에서 또 분석 작업 2시트로 가볼게요.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 1에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한 행 삭제. 중복 데이터 삭제하는 거 배웠죠? 한 칸만 찍고 하세요. 분석 작업 2시트에서 표 안쪽에 한 칸만 찍고 데이터 탭에서 이거요. 중복된 항목 제거하는 거. 안쪽에 한 칸만 찍고 하면 전체가 다 잘 잡히죠. 문제에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준으로 중복된 값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선택 취소하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을 이거 모두 선택 취소하고 이렇게 체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개의 중복된 값이 뭐 제거되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냥 확인하세요. 네, 확인. 그 다음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또 표 1의 반별 출석 일수의 평균을 계산한 후 성별별 성명의 개수도 계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반을 기준 오름차순 정렬하고 반이 동일한 경우 성별을 기준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그러면은 부분합 같은 경우는요. 그룹별로 정렬을 시키는 건데 항상 그룹별로 요약을 시키는 건데 지금도 뭐 그룹별 반별 뭐 출석일수의 평균 그리고 뭐 성별별 개수 네, 이런 근데 요약을 그룹별로 그 요약을 하려면 그룹이 먼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별로 같은 반별로 성별별로 그래서 정렬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좀 미리 좀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원래 막 반별로 정렬이 안 돼 있거든요. 실제로는 시험 문제는 그럼 정렬을 먼저 시켜야 돼요. 표 안쪽에 찍고 데이터 탭에 바로 정렬을 그냥 정렬 조건이 한 개면 뭐 반의 오름차순에 반의 오름차순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렬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정렬로 하겠습니다. 정렬이 먼저 돼야 됩니다. 부분합을 쓰려면. 지금 반을 기준 오름차순 정렬하고 동일한 반이면 성별의 오름차순 해라 했기 때문에요. 표현 쪽에 찍고 데이터에 정렬로 와서 일단 반의 오름차순 그리고 기준 추가 해가지고 똑같은 반이면 또 기준 추가해서 성별의 오름차순 이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분합으로 갑니다. 데이터에 부분합으로 갈게요. 맨 오른쪽에 보면 있죠. 데이터에 부분합으로 왔고 그룹발 항목이 뭘까요? 먼저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할 거예요. 명시된 순서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반별 출석 일수를 구할 거면 그룹발 항목이 반입니다. 뭐뭐별 하는 게 그룹할 항목입니다. 정렬시킨 대상이기도 하고. 그럼 평균을 구할 거죠. 반별 평균을 구할 거고 출석 일수의 평균을 구할 거죠. 네, 그대로 확인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안 끝났습니다. 또 다시 두 번째 부분하고 갑니다. 데이터의 부분합에서요. 두 번째 부분합을 또 할 때는 그룹할 항목이 뭘까요? 성별별 성명의 개수다. 그럼 성별이고 뭐뭐별 하는 게 그룹할 항목입니다. 성별별 개수라고 했죠. 인원수를 구하려는 거예요. 근데 출석 일수가 아니라 성명의 개수다. 이름 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 같네요. 그리고 요거 푸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안 풀면 아까 우리 평균 구한 거 날라갑니다. 이 평균 구한 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대치가 돼 버리거든요. 이걸로. 그러니까 체크를 꼭 두 번째 부분합을 구할 때는 요거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야지 우리가 기존에 구한 이 부분합도 남아 있고 그 위에 또 성명의 뭐 개수도 그렇게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요걸 꼭 푸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네요. 평균도 있고 또 뭐 남자는 6명이고 여자는 2명이고 하는 그런 성별별 개수도 잘 나오고 이렇게 되면 된 거죠.
네, 그다음 175페이지의 차트까지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어, 이제는 기타 작업 1시트로 오세요. 기타 작업 1시트로 와서 C17에서부터 C21 영역을 중국 계열로 추가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열 추가 시 가로축 레이블 범위는 B11에서부터 B21 영역으로 설정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열을 추가할 거잖아요. 지금 미국 계열만 있잖아요. 근데 중국 계열도 추가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어, B21에서 B17에서부터 B20 B17에서부터 B21까지 그 날짜 이 날짜 그 레이블 범위가 여기서 중국 이 범위가 지금 이렇게 잡히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미국 계열을 딱 찍어 보니까 그 날짜별 뭐 매매를 그렇게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중국 날짜도 그 옆에 있는 이거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죠? 문제에서 하여튼 C17에서부터 어, C17에서부터 C21이 이제 중국 그 계열이니까, 그러면 그냥 일단 차트를 찍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선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래는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거를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고 얘를 이렇게 보조축으로 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네, 잠깐 멈칫했는데 확실하게 하려면 그게 또 뭔가 좀 행렬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가능하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확실하게 해보고 싶어서 데이터 지금 선택으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게 정석대로 하는 겁니다. 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해도 좋고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계열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는 또 그 중국 계열을 또 추가를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열을 추가하겠어. 추가 눌러가지고 계열의 이름은 어, 중국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계열 이름은 따로 적혀 있는 건 없네요. 네, 그냥 중국 적어주세요. 중국 가로 열고 CNY. 네, 중국 CNY라고 적고 그 계열의 값은 어 이거는 지우고 아까 문제에서 얘기한 여기를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계열 값은 딜리트로 지우고 이렇게 잡아줄게요. 됐습니까? 네, 지금 계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었고 직접 적었고 계열 값은 이렇게 잡았고 그리고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 여기에 그 미국처럼 지금 이 미국처럼 중국도 이 가로축 레이블이 편집이 돼야 되고 문제에서 이 가로축 레이블 범위를 여기를 잡으라고 날짜에 해당하는 범위를 이렇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래서 하여튼 미국하고 중국하고 레이블 범위도 가로축 레이블 범위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눌러서 이렇게 중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국 계열을 이렇게 적어서 그죠? 직접 적고 범위도 잡아주고 해서 만든 거고요. 어, 됐으면 그냥 확인하세요. 네, 확인하고 얘 이제 보조축으로 보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요. 얘는 그냥 더블 클릭하세요. 서로 값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는 보조축으로 보내겠어.
네, 기본축, 보조축. 네, 서식의 사진. 마우스 오른쪽 지금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온 거죠.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더블 클릭하면 서식으로 오는 거니까. 보조축으로도 지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은 기본 세로축 제목을 추가해서 B2 셀과 연동하고 했는데요. 축 제목을 넣는 거는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여기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에 가가지고 차트 요소 추가해 축 제목에서 바로 기본 세로축을 지금 추가라고 했거든요. 기본 세로를 클릭하고 축 제목에 기본 세로를 클릭했고 B2와 연동해라고 했기 때문에 적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얘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는 입력해 보세요. 는 쓰고 B2 셀을 찍어요. B2를 찍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네, 는을 쓰고 B2를 찍고 엔터. 됐고 텍스트 상자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설정하시오.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으로 가보세요. 마우스 클릭 축 제목 서식에 가서 텍스트 옵션에 가서 텍스트 방향을 텍스트 상자의 그 방향을 네, 이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텍스트 옵션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세로축의 최소값은 1150, 또 최대값은 1250, 주 단위는 10으로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닫고 세로축, 기본 세로축이죠. 세로축을 더블 클릭,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으로 와가지고 또 축 서식에 와서 또 최소값은 1150 맞춰주시고요. 또 최대값은 1250, 주 단위는 10. 그렇게 잡히고 있네요. 보니까. 네, 됐으면은 작업창은 닫고 범례는 또 이 범례 서식을 이용해서 또 위쪽에 표시하라고. 마우스 오른쪽 이게 범례잖아요. 범례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으로 가보세요. 오른쪽 마우스 범례 서식으로 와서 거기서 위쪽으로 보내라고. 네. 그리고 미국 계열의 선을 완만한 선으로 표시하고 표식 옵션을 또 세모로 변경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작업창 닫아주세요. 괜히 가리니까. 그 미국 계열이 지금 파랑 색깔 계열 아닙니까? 완만한 선으로 좀 부드러운 처리를 하고 싶은 모양이고 화살표 표식을 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역시 이 계열 서식에서 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그러면은 거기에 계열 옵션에서 여기에 보면은 맨 앞에 채우기 및 선 쪽에서 완만한 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완만한 선을 체크하세요. 네. 그리고 어, 표식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선 쪽에서는 일단 맨 밑에 완만한 선을 체크했고 표식 쪽으로 와서 표식 같은 경우는 그 표식 옵션에서 여기서 표식 옵션에서 이 표식을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로 바꿔주세요. 표식의 표식 옵션에서. 지금 다 그냥 서식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미국 계열의 3월 16일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데이터 레이블 위치를 아래쪽으로 지정하라고. 그러면은 미국의 3월 16일 값이 이거죠. 한 번만 찍으면 근데 얘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딴 애들까지 다 선택되죠. 그래서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찍어줍니다. 더블 클릭하면 요소 서식이 열립니다. 더블 클릭하지 말고 한 번 찍고 잠깐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찍고 그러면 따로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얘만.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면 됩니다. 차트 요소 추가해 보면은 값이 얼마인지 표시하는 게 데이터 레이블이고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지정하시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블을 아래쪽으로 주세요.
데이터 값이 얼마인지 표시하는 데이터 레이블도 자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 그 아래쪽 저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 이게 하나당 2점짜리 문제들이니까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차트는 잘 모르겠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많이 쓰세요. 마우스 오른쪽. 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도 넣을 수도 있고 보면은 뭐 마우스 오른쪽 아까 서식에서 다 할 수 있었잖아요. 네, 뒤에 뭐 기타 작업에 안 푼 문제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